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는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주변의 가족들도 그렇고, 또 우리 원에 있는 원아들 중에서도 코로나19 확진이 되어서 지금 완쾌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2년도 5월 18일 바로 어젯밤 현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총 인원이 1,786만 명에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지금 코로나19 확진이 되어서 이제 완쾌된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올해 22년도 4월 달에 총 인구가 우리나라 현재 총 인구가 5,159만 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전체 인구에 비해서 코로나19 누진 확진자 수를 비율을 따져보니까 35% 정도가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었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10명 중에서 3명이나 4명 중에는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누적 확진자의 연령대를 보니까요. 60세 이상이 19%가 됐습니다. 그리고 18세 이하의 사람들이 19%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완쾌가 되었다 해도 우리가 후유증이 있어서 우리가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 코로나19 후유증 바로 알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19 증상도 우리가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먼저 두통이라든가 집중력 저하, 그다음에 인지장애, 수면장애, 그리고 열이 나죠. 그리고 후각이라든가 미각에 이상이 오고 또 기침이 나고 호흡 곤란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숨이 찬 증상이라든가 또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가슴 통증이 오게 되고 또 복통이나 설사를 동반하고 또 생리주기도 우리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동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피로감이 많이 있고요. 운동 후에도 굉장히 권태로움 그리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또 관절통도 있고요. 근육통도 있고 또 저림 증상도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탈모 증상도 있고 또 우리가 발진이 일어나는 이런 증상들이 우리가 나온다라고 이미 질병관리청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후유증에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요? 코로나19 후유증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우리나라와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조사 연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이라든가 대상 또 조사 기관에 따라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가장 큰 우리가 후유증에는 피로감 네, 다 완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로감이 계속 누적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호흡곤란 증상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우울하고 또 불안하고 또 인지저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양하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심장이라든가 폐라든가 신장 또 피부라든가 뇌 기능과 관련돼서 영향을 받는 다장기 증상도 우리가 보고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 아드님이 이 코로나19 확진이 되어서 이미 완전 완쾌 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입원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폐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은 그런 어떤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쾌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후유증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2020년도에 대구 지역에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그때 늘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후유증이 있는지 이게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제일 큰 후유증이 피로감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집중력도 저하되고 그다음에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다음에 이 머리가 빠지는 탈모 그다음에 브레인 포크라든가 후각 상실, 미각 상실, 그리고 호흡 곤란 상태 이런 것들이 후유증으로 나타난다라고 설문조사에 답을 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조사를 했었는데요. 영국에서도 피로감이 제일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호흡 곤란 증세라든가 후각 이상이라든가 근육통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코로나19 후유증과 관련된 메타 연구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이런 메타 연구에 의해서도 피로감이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두통과 주의력 장애라든가 탈모라든가 호흡곤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라면 이 피로감이 제일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호흡곤란 증상이라든가 그다음 탈진이라든가 뭐 집중력 저하라든가 두통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코로나19 후유증은 얼마나 발생하고 있고 또 증상의 지속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확진자 대부분이 완전히 회복이 되지만 우리가 약 10%에서 20% 환자는 주요 증상이 회복이 된 후에도 다양한 증상을 중장기적으로 경험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후유증의 증상 지속 기간은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국내의 우리 국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 입원력이 있는 환자 대상으로 우리가 6개월 정도를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진단 이후 3개월 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있고 또 진단 이후 6개월 동안 이렇게 후유증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쾌 판정이 돼서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회복이 된 후에도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또 우리 원장님들 중에서도 가족들 중에서도 이 코로나19 확진이 돼서 네, 치료를 받고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 네, 그래서 아무 증상이 없다, 괜찮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라든가 또는 경증 환자도 이렇게 후유증이 생길 수 있나요? 네. 무증상이라든가 경증이었던 환자도 회복이 된 이후에도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후유증의 발생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라서 초기 증상의 중증도라든가 입원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증상이 나타났든 경증이 됐든 아니면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났던 중증이 이렇게 현상이 나타났던 사람들도 후유증은 생길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아나 청소년도 코로나19 후유증이 있을 수 있나요? 네. 소아라든가 청소년, 특히 또 노인, 예, 이런 분들은 뭐 더 나타날 수 있겠지만 성인과 유사한 경향의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연구 결과 나왔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코로나19 후유증에 관한 이전 연구들은 주로 성인의 대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소아라든가 이 청소년에 대한 데이터는 현재까지는 굉장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 소아라든가 청소년도 코로나19 후유증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령대로 보면은요, 우리가 3개월에서 20세, 뭐 18세 미만 이렇게 해서 코로나19 감염을 2주에서 4주 후에 발생하고 발열이라든가 소화기계의 어떤 증상 또는 발진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연관해서 소아라든가 청소년들이 다기관염증 증후군이 나타났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우리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보고는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증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특이적인 치료법이 보고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왜냐하면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시간 경과에 따라서 증상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증상에 따른 그런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된다. 네,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한 그런 어떤 방법은 없지만 네, 병원에서 지금까지 했던 대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후유증의 증상 발생이라든가 완화에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죠.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우리가 코로나19 후유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뭐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우리가 맞게 되면 감염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후유증의 예방법이랍니다.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는 거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백신 접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염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후유증의 예방 방법이고요. 예방 접종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우리가 형성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이라든가 또 증증화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보면 백신 접종을 안 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확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전에 예방접종을 받았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미접종자에 비해서 후유증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낮거나 미비하게 나타난다라고 연구 결과로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우리가 후유증이라든가 또는 예방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19 후유증은 완쾌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큰 우리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서 네, 우리가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코로나19 감염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장 최선의 예방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백신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확진이 된다 하더라도 좀 경미하게 나타난다거나 또는 후유증도 좀 미비하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스텔스라든가 오미크론보다 전파 속도가 더 빠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이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제주 지역에서 발생해왔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또 대만에서 이러한 신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방역 당국이 지금 긴장하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면역력이 낮은 우리 어린 아이들과 지내는 우리 선생님들과 원장님들은 항상 청결 유지와 방역 지침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이 사회적 거리 두기도 지금 사라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깥에서 활동할 때도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면역력이 낮은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당분간은 앞으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가 청결하게 유지하시고요. 또 방역 지침을 저희는 계속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싶겠지만 네, 저희 어쩔 수 없이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반의 아이들을 위해서 당분간 계속 마스크를 쓰고 지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힘들겠지만 화이팅 하시고요. 코로나19 확진이 돼서 완쾌가 된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후유증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우리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우리 선생님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